주목할 경기도와 인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경인포커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인천 공장지대 화재부터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까지는 없었다는데 피해 규모가 크더라고요. 지난 20날이죠. 오전 8시 44분 서구 왕길동에서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36개 업체 그리고 76개 동의 건물이 불타는 대형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상 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재 발생 이후 11시간 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최초 발화 지점인 기계 제조 공장을 비롯해서요. 김치 보관 창고라든지 유통물류 창고,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식당까지 영세 업체들의 사업장들이 잿더미 폐허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제 구조물만 앙상이 남을 정도로 피해 현장 그야말로 광범위하고 처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인근에 있는 수십 대 차량들도 그대로 전소가 되면서 아직까지 워낙 피해가 넓다 보니까 소방 당국의 정확한 피해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낙 불길이 거셌고요. 화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살면서 이렇게 큰 연기 불은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인근 서구 하늘뿐만 아니라 김포시까지 검은 연기를 봤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라든지 파주에서조차 검은색 연기가 목격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화재로 인해서 인근에 있던 주민들 한 100여 명 이상이 대피를 했고요. 또 솟아오른 연기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이 놀라서 수백 건의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네, 11시간 정도 걸렸다고 화재 현장. 자료 화면들을 지금 이도영 교수님이 얘기할 때 자료 화면이 지나가는데 화재의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 이게 공장 76개라고 하셨으니까 다 이게 샌드위치 패널이랑 좀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왕길동 화재, 이게 발화 30분 만에 이제 대응 1단계로 지정이 되면서 관할 소방서에 있는 전 소방 인력과 장비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자라서 화재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제 2시간 조금 넘은 상태에서 대응 2단계. 이거는 소방서 인근에 있는 다른 소방서들 대여섯 개의 소방서에 있는 인력과 장비가 총 출동하는 화재 대응 2단계 상당히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다, 진화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먼저 강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요, 또 한쪽 방향으로만 부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일로 불기도 절로 불기도 하니까 이 불길 번지는 속도가 상당하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가연성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샌드위치 패널로 대부분 공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길이 초기에 진화가 안 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원인이 강한 바람과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지역이요,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진입도로 큰 도로에 옆에 이제 공장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붙여서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길이 앞에 있는 대로에 있는 길에서 옆에 있는 공장으로 불이 붙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천막이라든지 이게 건폐율이 낮아서 이게 다닥다닥다닥 건물이 뒤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을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멀리에서 이렇게 한 공장을 건너뛰어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말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날 대응 2단계가 되면서 인천 지역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길이 하나 길밖에 없으니까 안쪽에 있는 불까지는 멀리서 물을 쏘아야 되는, 진화가 잘 되지 않는 소방 헬기도 무려 5대나 출동해서 물을 뿌려댔습니다만은 진입이 잘 되지 않는. 게다가 또 이게 불길이 워낙 거세게다 보니까 인근 야산까지 불이 옮겨 붙었는데요. 다행히 소방 당국의 초기 진화로 인해서 다행스럽게 야산에서 산불로 번지는 일은 막은 점은 다행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강한 바람,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이 밀집돼 있는 이런 주변 환경이 맞물리면서 이번 엄청 큰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까지 동원됐다고 하니까 소방관들이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까 좀 걱정도 됐었는데, 보니까 최초 화재,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이 어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로 보게 될까요? 화재 다음 날이었죠. 오전 어제 10시 반에 국과수라든지 인천 경찰, 소방이 관계자 한 10명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이요, 이제
기계 제조 공장의 작업장이 아닙니다. 사무실로 밝혀지면서 네. 이게 합동 감식 결과와 또 이제 공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지금 확인할 방침인데요. 현재 현장 감식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원인 분석은 국가수로 가져간 이제 감정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하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내서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원인 분석을 해서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 이 공장 화재 대응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아니면 뭐 소방법을 뭐 준수를 제대로 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약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도 불가피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인천 서구청은 통합 지원 재난 본부를 구성을 해서요. 지금 피해자들, 피해 업체들의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까 피해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안부와 대책본부를 꾸려서요.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요.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워낙 많은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체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이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최초 화재 난 그 동도 그렇지만 옆에 건물들도 많았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피해 지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비슷한 아마 구조의 건물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